네이트판 토커들의 선택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결혼 후 변할 남자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성분들 이거 진짜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다 결혼하면 변한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결혼 생각이 바로 없는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나중 가서 꼭 결혼이 아니라 장기 커플이 됐을 때 변하지 않을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로 올라왔는데, 남자들 결혼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정확히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던가요? 이런 남자를 결혼 전에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남편 연애 때는 안 그랬다고 하니 누굴 만나서 결혼하기가 겁나네요. 이 질문 진짜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어느 정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일단 여성분들이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거는 하나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변한다고 하는데 여자도 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다 무리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화장도 처음에 진짜 개빡세게 하고 맨날 굽 높은 키릴 같은 것도 신고 불편한 옷 입고 막 이러다가 나중 가면은 솔직히 피곤하잖아. 그런 거 맨날 그러고 나오기가. 그리고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는 뭐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초콜릿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놀러 갈 때마다 막 도시락 같은 거 막 진짜 정성스럽게 싸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도 어때요? 만나다 보면은 안 만들어.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거 갖다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처음 같겠어. 이 생각을 남자들은 당연히 한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거 갖다가 딱히 서운해하지도 않아. 왜? 당연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팔짝 그래요. 맨날 뭐 사귈 때는 뭐 하늘에 별도 따다줄 것처럼 막 그러니, 사귀기 전에는 뭐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는 변했다. 왜? 너네도 다 똑같이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나는 너무 조금 그런 거야. 아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모습은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말하는 모습이라는 거는 이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처음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똑같고 서로가 처음 같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를 한번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고민에 대한 답변을 아예 안 해드릴 수는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과거에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를 별로 안 만나본 남자들이 뭔가 한 여자한테 되게 순종하고 되게 순애보적인 약간 이런 거를 펼쳐가지고, 이런 순수한 남자라면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단호하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남성분들이 이거 되게 공감할 거예요. 남자들이 첫 연애 때 있잖아요. 첫 연애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이런 남자들 쎄고 셌습니다. 첫 연애 때 여자를 딱 만나면요, 처음부터 무리를 오지게 합니다. 도저히 내가 평생 해줄 수 없을 만한 노력을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버려요. 근데 여자는 뭐냐, 이 모습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한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 특히 첫연애 때 남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100일 선물로 무슨 씨발 자기 부동산 투자라도 하는 것 마냥 영끌을 해버려, 이 미친놈들이. 무슨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1년도 아니야. 1년 선물도 아니고 무슨 100일 선물에 자기의 무슨 꿈과 희망, 소망 모든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무슨 존나 개 비싼 거를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여자한테 사준단 말이야. 이런 실수한 남자들 진짜 많을 거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일, 300일이 존나 빨리 다가와. 나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 나는 100일 선물에 할부금을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200일이 와. 너무 비싼 걸 사줘서 막 6개월 할부, 막 12개월 할부 막 이렇게 질렀더니 이걸 다 갚기도 전에 200일이 오고,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또 6개월, 12개월을 또 질러. 200일 선물을 주고. 근데 300일, 막 1년,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와.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이게 조금 진짜 아이러니한 경우인데, 결혼하면 변하지 않을 남자를 만나려면 오히려 여자를 조금 많이 만나본 남자를 만나는 게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 순진한 남자들을 만날 때보다 이 남자가 처음에 되게 열정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오해까지 합니다. 이런 순진한 모태솔로 남들을 만나본 여자들은 바보처럼, 남자가 사랑을 하면 이렇게 모쏠들처럼 막 이렇게 막 100일도 안 되는데 막 모든 걸 올인하고 막 이래야 남자의 사랑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여자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몇 번 만나보고 연애를 해본 남자들은 텀을 길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얘네들도 몇 번 해본 거야. 저도 해봤고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또 드린 말씀인데, 저는 나중 가니까 내가 얘한테 평생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면은 저는 이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절대로 안 해줬습니다. 왜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결혼을 하려면은 내가 나인 상태로 있을 때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어떤 거를 연기하고 있으면은 내 집이 편하지가 않아. 내가 원래 인싸인 성향이 아닌데 인싸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여자를 꼬셨어? 그러면 이 여자한테는 나는 평생 인싸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 나는 집 데이트가 좋은 남잔데 이 여자가 되게 외향적인 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나 집 데이트 싫고 나도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해 하면서 이 여자를 꼬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지고 이 남자는 결국에는 내가 나인 상태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휴일날에 집에서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휴일이면은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인생이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남자인 경우에도 쉴 때 그냥 집에 있으면은 몸에 좀이 쑤셔가지고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가 돼야 돼. 그리고 쉰다의 정의가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인 이런 정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처음에 눈깔이 뒤집히면 어떻게 하냐? 나는 쉴 때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자가 어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뭐 가평 막 드라이브 막 가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막 데이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근데 기념일날 때는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남자가 아무리 막 이렇게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더라도. 근데 이제 맨날 그런 성향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꼬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거기 가지고 변했다는 소리를 해도 남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나중 가가지고 그런 거를 몇 번 겪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첫 만남에 무슨 뭐 데이트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 그냥 집 데이트 좋아한다고 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남자도 여자 경험이 있고 이래야 자기가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처음에 개 오바를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오바를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내가 평생 해줄 것도 아니면서 평생에 할 수 있을 것처럼. 왜? 처음 만나면은, 처음 사랑에 빠지면은 도파민이 진짜 폭발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빠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여자 집이랑 우리 집이랑 막 왕복 3시간 거리인데 이거를 처음에 막 데려다 줍니다. 막 처음에 진짜 이게 한 반년 정도까지는 이게 돼. 반년 정도까지 남자가 꾸역꾸역 이게 된단 말이야. 맨날 데려다 주고, 그리고 데려다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데리러 가기까지 해 막.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 남자가 지치죠. 남자도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에 여자가 어때요? 처음에는 여자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남자한테 오빠 진짜 데리러 오지 마. 오빠 피곤한 거 싫어 하면은 남자들이 또 이 새끼들 호구 새끼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 우리 슬기 데리러 가는 건데 내가 뭐가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하지 하면서 오지게 차를 끌고 가요. 주말에 그 차도 막혀 죽겠는데 막 진짜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니 솔직히 연애 초반에는 피곤하지도 않아. 도파민 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도파민이 인간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지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못 데리러 가. 그럼 여자들이 뭐라 그래? 서운하기 시작하는 거지. 연애 초반에는 내가 피곤하면은 그렇게 오지 말라 했는데도 꾸역꾸역 그리고 미친놈들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해. 여자가 데이트 끝나고 오빠 피곤한데 오늘 들어가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남자들이 뭐라 그래? 아니 이렇게 예쁜 우리 슬기를 내가 어떻게 혼자 들여보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무슨 이상한 별 쌉소리를 다 해놔가지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해놓은 다음에 나중 가가지고는 뭐야? 나중 가가지고 여자를 그냥 집에 내가 안 데려다 주고 보낸다. 이러면 어떤 새끼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위험한 세상에 여자친구를 집에 혼자 보내는 천하의 몹쓸 미친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시행착오들을 몇 번 남자가 겪고 나면은 이렇게 주접을 싸지 않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행착오를 몇 번 겪어본 남자들을 한번 만나보면은 그게 오히려 변하지 않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진짜 남성분들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5번만 해본 남자여도 초반에 너무 달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마라톤이잖아요. 내가 원나잇을 할 상대면은 정말 이 상대한테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실어줘도 되겠지만 원나잇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여자랑 오래 장기적으로 만남을 꿈꾸는 여자일수록 처음에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순진한 남자가 나한테 반도 쓸개도 다 빼주고 이런 거를 믿는다기보다는 여자를 어느 정도 만나보고 그런 남자들을 만나야 변할 남자가 아닌지를 조금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모습을 보려면 그 집 부모를 보면 됨. 전 남편이랑 4년 연애하고 결혼했었는데 사내 커플이라 4년을 매일같이 붙어있었음에도 그 새끼가 그런 새끼인 줄 몰랐음. 연애 때는 맛있는 건 나 먼저 챙기고 수저 하나도 본인이 세팅하고 물까지 떠다 바치고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자처해서 다 하더니 이 새끼 신행 다녀오자마자 집에서 하는 꼬라지가 딱 지 아빠임. 밥상에 딱 앉아서 물 이지랄. 애가 어머님 닮았나 보다 했더니 바로 돌변하는데 와 진짜 소름 끼쳤음. 집에 오면 바닥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고 먼지 이지랄해. 이것도 씨발 주작 댓글 아니야? 이게 이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여기 쓱 한 다음에 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무튼 면바지 칼주름 안 잡았다고 지랄. 면바지 다리미로 칼주름 잡는 거 처음 봤음. 술 처먹고 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5분 후 도착. 라면 끓여놔 식빵 새끼. 뭐 처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도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겪은 거 반도 안 썼는데 쓰다 보니 안 걸리겠네. 다들 결혼 전에 꼭 그 집 가서 반나절만이라도 예비 시부모 겪어보고 합시다. 난 진짜 이 새끼가 지 엄마 닮은 줄 알았었음. 하도 지 아빠 욕을 하길래. 근데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더 소름. 근데 이거 상당히 통찰력 있는 댓글이네요. 나 이거 읽으면서 맞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주작 아니야 라는 이제 드립을 치긴 했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이 되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자를 알아볼 때 이제 내가 어떤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그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에 아빠가 받는 대우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가정에서 받는 대우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그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때 그 집의 냉장고 꼬라지가 나중에 우리 집의 냉장고에 꼬라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그런 말도 내려왔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살림을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사장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는 상대 집에 놀러가서 걔네 아빠를 보면은 내가 나중에 받게 될 대우를 알 수 있고, 여자는 이제 상대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이제 상대 어머니를 보면은 내가 나중에 받게 될 대우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고전 옛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히 신빙성 있는 댓글이라고 봅니다. 분명 연애 때부터 조짐은 있었음. 그걸 가볍게 넘겼을 거고 설마 이런 문제로 이어질지를 몰랐을 뿐. 그리고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임. 몇 달 연애하다 결혼하는 거 아닌 이상 몇 년 연애하고 여행도 가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싸워도 보면 분명히 상대의 문제가 보였을 거임. 근데 못 헤어지겠네 너무 사랑은 해 하다가 결혼하고 보니 그 문제에 지 혼자 배신감을 느끼는 거임. 누구나 연애 때는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당연함을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혼 못하고 노처녀 노총각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고 장기 연애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면 그러니까 누구나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한테도 엄청난 단점들이 있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단점이 아예 없는 상대를 찾다 보면은 결혼 절대 못합니다. 상대의 단점이 연애 때 당연히 보여요. 결혼까지 가지 않아도 연애 때도 보이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게 비정상인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어떤 인간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데 이 단점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을 텐데, 근데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당연히 조짐은 어느 정도 뭐 있기야 있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조짐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혼 절대 못 합니다.
연애할 때 뭔가 쎄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니겠지 괜찮겠지 그냥 맘약해서 넘겨버리고 결혼하면 그 쎄한 포인트들이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윗 댓글이랑 똑같은 댓글이죠. 근데 쎄한 포인트 약간 요런 것들이 근데 체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작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따만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작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작은 단점이어가지고 그냥 계속 쭉 이대로 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데 삼자의 입장에서 나중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쉬워도 처음부터 이렇게 상대의 단점을 너무 크게 보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가 있습니다. 데이트 때 말하는 게 재밌고 아주 괜찮아 보인다고 하면 변할 확률이 크고, 데이트 때 개노잼, 꼰대 느낌에 지루해 보인다고 느끼면 결혼 생활은 잘할 확률이 높음. 연애는 주둥이로 하는 거지만 결혼 생활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 행동을 잘하는 애들 특징이 못할 거면 아예 약속 안 하고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연애 기간은 아주 지루할 수밖에 없음.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진국론이죠. 진국론. 보통 이제 찐따 남자들을 남자들이 추천해 줄 때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더분한 남자 만나고 재미없는 남자 만나고 이래도 그런 남자들이 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이제 요즘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남자들이랑 결혼할 바에 그냥 결혼 안 하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다 맞벌이 시대죠. 맞벌이 시대여가지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재미따가리 없이 그냥 정말 반반 결혼해가지고 살 바에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여자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혼은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뭐 남자가 그냥 수더분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왜냐면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이러면은 여자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가슴 뛰는 결혼은 아니란 말이야. 가슴 뛰는 결혼 아니고 그냥 남자의 뭐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안정적인 그런 성향 같은 거를 보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치킨 먹지 않고 피자 먹지 않고 패스트푸드 안 먹고 트랜스 지방 들어간 음식 먹지 않고, 요즘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 그런 말도 하더만 뭐 흰쌀밥 먹으면 안 되고 뭐 설탕 먹으면 안 되고 뭐 다 알잖아요. 콜라 먹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고 그러면 엄청 건강해질 수 있죠.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발 치킨 없는 100살이 무슨 의미가 있죠? 치킨 없이 삼겹살 없이 맥주 없이 100살까지 살 바에 이게 100살까지 사는 의미가 있나요? 약간 그런 거지. 그래, 이런 진국인 남자 나 재미없고 개노잼의 꼰대 느낌의 지루해 보이고 이런 남자 만나면 이 남자가 안 변하고 집에 따박따박 월급도 갖다 주고 재미는 없을지언정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결혼이. 맞잖아요. 아니, 치킨보다 닭가슴살이 몸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잡고 야, 너 치킨 줄까? 닭가슴살 줄까? 하면은 95명은 치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여자들도 알아요. 내 앞에서 말도 엄청 청산유지처럼 잘하고 되게 센스 있고 스타일리시하고 이러면은 이 남자가 나중에 속 썩일 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아요. 다른 이런 개노잼 꼰대 느낌보다 속 썩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지만, 내가 수명이 줄어든다는 걸 알지만서도 닭가슴살보다 치킨을 먹는 이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조언은 이제 조금 한물 같다고 봅니다. 예전 여자들한테나 이런 게 먹혔어요.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제 돈 벌 수 있는 직장 자체도 잘 없었고, 옛날에 뭐 7, 80년대 이럴 때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이제 취업 이런 데서 밀리고 보통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이제 밀리던 시대에나 이제 아유 그냥 남자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시대가 있기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결혼하면 웬만하면 다 맞벌이 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막 연예인처럼 이쁜 여자들이 아닌 이상은 취집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 거를 디폴트로 잡아놨어. 취집 안 바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악플만 달아야 되는 이제 모태솔로 커뮤니티 충들의 그 망상과는 다르게 여자들이 다 나는 남자랑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할 거라는 생각이 디폴트로 잡혀 있단 말이야. 물론 또 극소수의 여자들은 당연히 지금도 어딘가에서 취집을 꿈꾸고 있겠지만, 근데 여자들도 이제 요즘에는 자기도 결혼을 해도 계속 일할 거라는 생각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의 이 개노잼의 꼰대 느낌에 지루해 보여도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은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뭐 개노잼의 꼰대 느낌의 지루해 보여 또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이제 거의 전문직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전문직 정도로 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전문직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개노잼 꼰대 느낌 지루해 보여도 이제 결혼을 하면 전문직들은 위너로 칭송을 받았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퐁퐁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남자가 이런 느낌인데 여자가 존예에다가 어리고 이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 사람을 위너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설거지 당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약간 그런 기조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지금은 확실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성실, 진심 이런 걸로 어필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 남자들도 이런 거에서 가치를 버려야 되고 조금 이렇게 센스 같은 것도 키워야 되고 위트 이런 것도 좀 키워야 됩니다. 꾸미는 것도 좀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데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연애 때 안 그랬던 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게 진리죠. 그래서 오늘은 뭐 댓글을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오늘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로 여자들도 변한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도 똑같이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자들한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줘라. 그러니까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다라고 해서 남자한테 지랄을 할 만한 상황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가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속이고 여자를 꼬셔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랄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성의의 문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파민 폭발했을 때 여자들이 진짜 막 도시락도 맨날 싸고 맨날 뭐 키를 신고 막 이랬던 그런 것처럼 지금은 못 그러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 정도는 변할 수 있다. 어떤 성의의 문제, 이런 귀찮음을 이겨내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다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여자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결혼하고 나서 변하지 않을 남자를 찾으려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연애를 별로 안 해본 남자보다 별로 안 해서 진짜 브레이크 없이 처음에 진짜 시속 200km로 밟는 남자보다 길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여자를 만나봐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길게 생각하는 어느 정도 여자 경험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할게요. 리섭님 연애 강의 본 지 한 달 안 돼서 4살 연하 솔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